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라 마통 발급 1월에만 4만 3천 건 훌쩍입니다. 올해 1월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4만 3천 개가 새로 발급됐습니다. 3천피 처스닥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뜨거워지고 있는 주식 시장에 비투 수요가 몰린 데다가 이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이들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1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은 4만 3,143개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든 대출을 마련해서 주식을 사고 또 내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4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길게 받는 게 30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이제 35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에 보면 40년 이상 굉장히 긴 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품을 내놓겠다 이런 방안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올해 상반기는 당장은 어렵고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 40년 주택담보대출이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시중은행에 당장 나올 것 같진 않고 일단 정부 금융위에서 하겠다는 건 보금자리론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조금 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좀 소득이 좀 적은 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특별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뭐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조금 살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사실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요즘 뭐 서울 집값이 다 뭐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자산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대출 없이 어떻게 과연 집을 살 거냐 뭐 이런 고민인데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 부모가 월세를 살았는 경우에 이제 자녀가 분가했을 때 또다시 월세를 살 확률이 3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주택의 되물림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월세를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월세를 내는 돈만큼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대출을 갚으면 그게 결국 내 집이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돈만큼 대출금이 낮아지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갚기만 하면 결국에는 월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남는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가능하지 네. 않을까 해서 이 대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제 생각에는 사실 집을 산다는 그 결심을 하는 건 사실 쉬운 결심이 아닌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도와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뭐 집이라는 게 다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월세 내듯이 이자도 네. 내고 네. 원금도 갚고 해야 되는 건데 이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월세 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그거보다 더 낮아져야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금융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지금 이용하는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용하는 주택의 대부분이 한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3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지금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한 70%를 적용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2억 1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뜻인데 2억 1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년 만기가 가장 긴 거예요.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얼마냐? 한 83만 원 정도 됩니다. 월 83만 원. 근데 이거를 40년으로 만약에 늘렸다. 그러면 이게 매달 한
70만 원 정도로 원리금이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50년으로 더 길게 했다. 그러면 62만 원으로 더 줄어들어요. 원리금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아, 포함해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론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죠. 네. 30년에서 40년으로 하면 이자 총액은 얼추 한 3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내는 돈은 이제 좀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통계인 게 지금 월세를 내시고 있는 분들의 중위값,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제일 작은 분하고 제일 많이 내는 분하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얼마를 내느냐, 이걸 봤더니 한 평균으로 월세 한 67만 8천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 평균으로는 71만 원.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가정한 수치인데, 그 가격보다 40년 만기로 3억 원짜리 대출을 2억 1천만 원짜리 대출을 받았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매달 월세 내는 돈을 낼 바에야 4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네. 계속 그 돈을 30년, 40년 이상 갚아나가면 결국 자기 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정금리 선택해서 40년 만기 가면은 그렇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금융위에서 이거를 이제 내놓게 되면 일반 시중은행에도 이 같은 4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나올 수 있죠. 네. 물론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금융위에서 한다는 건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는 건데 은행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몇 년 이상의 대출 상품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은 다 정책 대출 상품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책 대출 상품이 다 30년 만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은행들도 3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40년 만기로 대출 상품을 바꾼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도 40년 대출 상품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은행들에서 시뮬레이션 작업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평균 5.7년 만에 갚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받아도 내가 이제 중간에 집을 판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받아서 갚는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갚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30년짜리 굉장히 긴 걸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냐하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어쨌든 작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시중은행들이 40년짜리 아주 더 긴 담보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40년 담보대출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이게 근데 누구에게나 혜택이 있는 건지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소득이나 뭐 이런 걸 다 따질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 하는 거는 소득이 정해져 있는 특별한 계층에 대한 네네네. 거고, 시중은행에서 나올 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DSR이라는 건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연봉, 내 급여분에 이제 얼마까지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내 월급의 얼마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DSR인데, 지금까지 DSR은 차주별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히 어떤 A 고객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으면 B 고객한테는 대출을 좀 낮게 해줘서 평균만 어느 정도만 맞추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DSR을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월급에 비해서 40% 이상 원리금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 월급에 따라서, 내 연봉에 따라서. 네네. 그런데 40년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DSR이라는 계산법은 내 연봉에 비해서 총 대출액, 갚아야 될 원리금이 40%를 넘어야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매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대출액을 빌렸더라도 30년으로 나눠서 갚을 거냐,
40년으로 나눠서 갚을 거냐에 따라서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으로 기간을 늘리기만 해도 내가 빌릴 수 있는 총 한도액이, 대출의 한도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연봉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6억 원을 30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를 하나도 안 내고 내가 원금만 갚는다고 해도 매년 내야 되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벌써 5천만 원에 2천만 원이니까 DSR 40%가 다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6억 원을 40년으로 나누면 매년 내야 되는 돈이 1,500만 원, 훨씬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생기고 오히려 연간 한 2천만 원씩 40년으로 한 8억 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 무이자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그런 거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년에서 40년 이렇게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구조에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부동산 대출을 가뜩이나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좀 돈 없는 서민들한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필요도 있으나 또 이게 자칫 이게 부동산 대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까 고민도 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40년 만기의 대출 상품 일단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시중은행까지 이 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공매도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는 또 2월 중에 발표한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